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 채널의 진행자 써니입니다. 지난 17부에서는 대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장학금 소득의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봤었죠. 오늘은 그보다 더 앞선 단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자녀 교육 자금을 모으면서 정부 보조까지 챙길 수 있는 등록된 교육저축계좌 RESP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든든한 세금 전문가 영킴님 나와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써니님.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의 영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킴님, 캐나다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RESP 이야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RESP는 쉽게 말해 교육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자녀의 고등교육, 즉 대학 진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하면 정부가 거기에 보너스로 돈을 더 얹어주고 세금 혜택까지 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입니다. 보너스를 얹어준다니 귀가 솔깃한데요. 지난번에 배운 은퇴저축 상품인 RRSP처럼 이것도 저축하면 세금을 깎아주나요? 그 점이 RRSP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RESP에 넣는 원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세금을 낸 내 돈으로 저축하는 거죠. 하지만 그 대신 계좌 안에서 불어난 이자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이가 돈을 차실 때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세금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넣을 땐 혜택이 없지만 굴릴 때 세금이 없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정부 보너스는 뭔가요? 이게 RESP를 하는 가장 큰 이유죠. 바로 캐나다 교육저축보조금 CESG입니다. 내가 저축하는 금액의 20%를 정부가 추가로 넣어줍니다. 20%나요?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1년에 2,500불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20%인 500불을 내 계좌에 꽂아주는 겁니다. 아이 한 명당 평생 최대 7,2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걸 안 챙기면 손해죠. 정말 그렇네요. 7,200불이면 웬만한 한 학기 등록금은 나오겠어요. 혹시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캐나다 학습 채권 CLB라는 건데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은 본인이 돈을 넣지 않아도 계좌만 열면 정부가 첫 해 500불, 이후 매년 100불씩 최대 2,000불까지 지원해줍니다. 정말 좋은 제도네요. 그럼 이 계좌에 돈을 무한정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없지만 아이 한 명당 평생 5만 불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한도를 넘기면 매달 1%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만 불 한도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열심히 모아서 아이가 대학에 갔습니다. 돈을 찾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인출할 때는 돈의 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부모님이 넣었던 원금 부분을 뺄 때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세금 낸 돈을 넣었으니까요. 그럼 정부가 준 보조금이랑 그동안 불어난 이자는요? 그 돈은 교육지원금 EAP라고 부르는데요. 이 돈을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부모가 아니라 돈을 쓰는 학생 자녀의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학생은 보통 소득이 없거나 적잖아요. 맞습니다. 대학생은 소득이 낮고 또 학비 공제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내야 할 세금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돈이 자녀에게 세금 없이 넘어가고 정부 보조금까지 챙기는 셈이죠. 정말 자녀 교육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네요.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인출할 때 학교 측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 서류가 필요하고요. 자녀가 교육지원금인 EAP와 관련 이자를 받았다면 나중에 T4A라는 세금 서류가 자녀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녀가 세금을 안 내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꼭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말씀 내용 중에 자녀가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세금 신고 시 기본 인적공제 약 16,000불 이하의 소득일 경우만 세금을 안 내는 것이죠. 자녀분이 파트타임이나 코업으로 인한 소득이 이러한 인적공제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나올 수도 있죠.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물론 자녀분이 재학 시절 이미 소득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을 과세 부분과 면세 부분으로 나누어 찾을지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주변의 세금 전문가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학비 걱정 덜어주면 좋겠네요. 자, 오늘 18부 RESP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19부에서는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이사를 가신 분들을 위한 꿀팁, 이사 비용 소득 공제, 무빙 익스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킴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써니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캐나다 세금과 관련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현재 화면에서 안내되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